네, 반갑습니다. 전나무 TV의 전나무 인사드립니다. 주말입니다. 시간 참 빠르네요. 벌써 8월도 이제 하순으로 접어들죠. 그리고 오늘이 아니죠. 뭐,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내일 새벽에, 캠프 데이비드에서 정상회담을 한다고 하죠. 뭐, 어쨌든, 아마 제 생각에는 회담 끝나고 기자회견하고 나면 또 내일 빨갱이들 또 막 부들거리면서 또 와 뭐 매국노다 하면서 막 아마 뭐 그런 개소리들을 쳐 씹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러나 말거나 그리고 이제 오늘 그 매일경제신문에서 인터뷰가 하나 실렸죠. 그 이재명 법인카드 사용한 것에 대해서 인터뷰를 했는데 뭐 익히 예상은 되었던 것들이죠. 그런데 이제 저도 조금 놀랐던 거는 야 정말 어떻게 자기 돈을 한 푼도 안 쓰고 그렇게까지 알뜰살뜰하게 세금을 털어먹을 수 있는지 야 참 저도 뭐 빨갱이 DNA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아까 그 인터뷰 내용 보고 하여튼 좀 뭐 충격까지는 아닌데 생각보다 더 한 새끼들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동관 후보자 청문회를 지금도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까지 항상 그래왔듯이 뭐 빨갱이 새끼들은 새로운 거 없이 지금 한 두 달 가까이 계속 얘기됐던 거 학폭 그것만 집요하게 물어뜯고 있죠. 그런데 뭐 그래 저기 뭐야 잠깐씩 봤는데 이동관이 뭐야 저기 뭐 모든 질문에 대해서 아주 차분하게 논리적으로 쳐 바르더라고요. 생각보다 상당히 그 괜찮은 사람이더만. 그래서 한번 보시면 이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회담에 대해서 이제 중국이 계속 이제 견제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까지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는 거는 뭐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겁먹었다는 거죠. 저렇게 삼국이 똘똘 뭉치면 안 되는데 라는 이제 생각에 그래 이제 이전까지는 뭐 문재인 때 가장 이 최고조였습니다만은 그 어느 정권도 지금 같은 이런 자기들에 대해서 적대적이고 아주 강경하게 이제 대응하는 이제 정부가 없다 보니까 뭐 자기들도 쉽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자기들도 그러니까 좀 하더라도 우리한테도 뭔가 분명히 저쪽으로만 완전히 붙지는 않을 거다. 제가 이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적어도 그래도 뭐 한국하고 미국하고 일본하고 붙더라도 뭐 7대3 정도로 30% 정도는 자기들한테도 좀 곁을 내어주지 않을까 이런 아마 그런 기대를 했을 겁니다. 지금 빨갱이들도 우리나라 빨갱이들도 마찬가지듯이 이재명 수사를 하다가 일정 시점 되면은 이제 조금 타협안을 제시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아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돌아가는 상황이 이제 자기들의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돌아가니까 미쳐서 이제 광분해가지고 씩씩거리는 거죠. 뭐 보시면 그래 뭐 중국 관영 매체들이 한미일 정상회의를 향해 날선 비판을 쏟아내며 연일 견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통신은 먼저 이번 정상회의가 미국 대통령의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다는 점에 주목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캠프 데이비드로 외국 정상을 초청한 것은 취임 이후 처음이다. 통신은 상징성이 큰 캠프 데이비드에서 회의를 개최하기로 한 것은 미국이 이 행사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미국은 한국, 일본과의 협력, 특히 군사동맹을 강화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래서 여기 자기들도 이제 인정을 하잖아요. 미국이 얼마나 지금 이 한미일 협력을 바라고 있었는지. 그래, 이 모든 건 윤통이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윤통이기 때문에 윤통의 그 확고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는 이 빨갱이식들도 모조리 다 태워버릴 수 있을 거라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그리고 일본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거예요. 보시면 그러면서도 이제 경제구를 하나 날리죠. 한미일 삼국이 긴밀한 관계를 발전시키고 있지만 한일의 과거사 문제 등으로 갈등을 봉합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했다. 그냥 이제 자기들 희망이죠, 이거는. 야, 이 좀 이제 저렇게 너무 밀착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에이 그래도 그 일본하고 한국하고 영 그 차이가 안 좋은데 잘 될까 그 이거는 자기들 희망사항이잖아요, 희망사항. 빨갱이들도 그렇고 우리나라 언론도 그렇고 항상 이 현실을 직시하지를 못하고 자기들 희망사항만 계속 내까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 중국 빨갱이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니 윤통이 3월 달에 가가지고 막 통크게 됐어, 과거사 다 필요 없어. 그리고 8.15 광복절 기념사에서도 분명히 일본의 과거사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의도는 이 광복절 8월 15일이 78년 전 8월 15일이 일본으로부터 독립한 거, 그거는 아주 지역 말단적인 부분일 뿐이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1945년 8월 15일은 일제로부터 해방된 광복한 날이 아니고 그 전에 조선왕조, 이 일반 시민들의 삶을 억압하고 왕족과 일부 양반들만 온갖 호사를 누리면서 살아왔던 백성들의 고열을 짜고 했던 그런 왕정 체제, 그리고 제국주의 체제 역시 일반 시민들의 삶을 상당히 억압하고 특정 계층만을 뭐 권력과 부를 축적했던 그런 전체주의 체제로부터의 해방이고 광복이었다. 그렇게 프레임 전환을 지금 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밀어붙이면 윤통 아마 뭐 한 내년쯤만 돼도 상당히 효과가 나올 겁니다. 어차피 뭐 윤통은 이렇게 하기로 처음부터 뭐 결심하고 뭡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대선 훨씬 이전부터 이런 로드맵을 항상 머릿속에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그 일본을 빼고 과거사 일본과의 과거사를 빼고 광복의 의미를 한 국가로부터의 광복이 아닌 아주 전근대적인 백성들을 민중들을 억압하는 체제로부터의 광복이었다. 이걸 규정짓고 첫 발을 내디딘 게 이제 이거 캠프 데이비드 회담이죠. 여기서 그 뭐 미국에서도 그랬고 어제 김은혜도 그랬듯이 획기적인 경천동시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빨갱이들이 들으면 이제 또 뒷목 잡고 쓰러지면서 와 친일이다 막 다 퍼줬다 하면서 또 막 와 사과하라 미쳐 날뛰는 그런 어떤 선언들이 나올 겁니다. 뭐 물론 뭐 대체적으로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어떤 것들이 나올 거다고 일단 뭐 언론에서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보도되고 있는 것들보다 좀 더 확고한 뭔가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에는 미국, 일본과의 협력을 신중히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목소리가 작지 않다고 전했다. 미국이 한국과 일본을 하나로 모으려고 노력하는 것은 냉전적 사고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안보 불안을 조장하고 대결과 반목을 선동하며 작은 울타리와 집단 정치를 통해 다른 나라의 전략적 안보를 해치는 것으로 지역 정세에 백해무익하다. 아시아 국가들은 미국 패권의 앞잡이가 되는 것을 결코 달가워해서는 안 된다. 앞서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계열의 관영 황구시보와 글로벌타임스는 전날 한국은 진흙탕으로 들어가는 의미를 알고 있는가라는 제목의 공동사설을 통해 한국이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 초대받는 것에 대해 진흙탕에 발을 담그는 것이라고 비난한 바 있다. 겉으로는 이렇게 얘기하죠. 속으로는 우리 좀 봐주면 안 될까? 우리한테도 좀 곁을 내주면 안 될까? 내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지금 저기 뉴스 들으셨겠지만 중국이 이제 거의 끝장나는 분위기로 가고 있어요. 이 얼마나, 그러니까 윤통이 얼마나 대단한지는 이거 하나만 봐도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중국에 계속 매달린다고 했을 때 과연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중국과는 점차적으로 연을 끊고 경제든 뭐든 중국한테 우리가 뭐 받아먹을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곧 이제 그 무슨 제2의 뭐 중국발 리먼 사태 뭐 이런 얘기 그 보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한테 뭘 얻어먹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또 그래 그 며칠 전부터 계속 뉴스 나오는데 흑사병 네이멍구라고 했나? 흑사병이 지금 이제 저기 돌기 시작했다고 나오죠. 그러니까 진짜 이 때놈들은 소각시켜야 되는 바퀴벌레들이 맞아요. 바퀴벌레들. 그리고 평양 인근서 굉음, 비명, 폭발물 테러 정황이 나왔다고 하네요. 물론 이제 아까 뭐 국정원에서는 아직 뭐 정확하게 확인된 건 아니다고는 했습니다만은 북한 평양 인근에서 최근 폭발물 테러 정황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외곽 지역에서 산발적인 주민 소요 등이 발생한 경우는 종종 있었지만 감시 통제가 철저한 평양 인근에서 테러 정황이 포착된 건 이례적이다. 이런 가운데 김정은이 올해 새로운 폭발물 탐지 장비를 수입하는 등 신변 불안을 느낀 정황도 포착됐다. 북한 내 계속된 식량난으로 아사자까지 속출하는 가운데 주민들 불만이 임계치에 도달하면서 내부 동료가 일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보세요. 이게 다 윤통 효과라니까. 윤통 효과. 말 같지 않은 뭐 햇볕 정책이니 뭐 퍼주기 정책 해가지고 해줬으면은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국정 철학, 이 자유민주주의 세력과의 연대를 항상
우선시하는 우리 윤통이 흔들림 없이 저 새끼들은 조져야 되는 새끼들이야 하니까 미국하고 일본하고 공조해가지고 북한으로 들어가는 자금줄을 원천적으로 차단시키고 하니까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만약에 이제 이번에 이제 또 한미일 공조를 이 굳건히 다지고 또 뭔가 그 제재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강화되고 하면 윤통 임기 내에 북한에서 좀 큰 소용돌이가 있을 수도 있죠. 쿠데타가 일어난다든지 충분히 뭐 가능성이 있는 거죠. 어차피 지금 중국도 지금 망해가고 있으니까 중국도 뭐 저기 북한에다가 뭐 도와줄 수 있는 여력도 안 되고 러시아도 더 그렇잖아요. 점점 요 세나다가 지금 고립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뭐 그러니까 아까도 뭐 이 뭐야 중국 빨갱이 새끼들이 뭐 그 뭐 아시아 안보를 해치고 뭐 어쩌고 뭐 그 개소리를 씹으렸습니다만은 1, 2개월 전 평양 인근에서 폭발물 테러로 추정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현지 주민 몇몇의 증언을 통해 폭탄 테러 정황을 파악했다면서 굉음과 사람들 비명소리도 들렸다고 했다. 구체적인 확인이 더 필요한 첩보라면서도 이번 폭발물 사고가 군부 고위급을 겨냥한 폭탄 테러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다만 우발적이거나 실수로 발생한 사고일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북한에서는 올해 살인, 강도 등 각종 강력범죄 발생률이 예년 같은 기간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엔 총기나 폭발물 등을 사용한 범죄도 포함된다. 소식 중은 또 김정은이가 경호를 강화하려는 움직임도 포착했다고 전했다. 올해 폭발물 탐지 장비로 추정되는 장비를 외국으로부터 새로 들여왔다는 것. 다만 아직 어떤 용도인지는 더 확인해 봐야 한다. 앞서 4월에는 경호원들이 방탄 가방으로 추정되는 검은색 가방을 들고 나타난 모습이 북한 매체 등에 의해 노출되기도 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향한 폭발물 투척 사건 직후 김 위원장이 경호에 민감한 반응을 보여 세행한 조치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1, 2개월 전 평양 인근에서 폭발 테러 추정 사건, 올해 강력범죄 급증, 장마당 세대 중 불평분자 색출 목적으로 비상설 태스크포스 신설, 올해 폭발물 탐지 장비 수입, 경호원들 방탄가방 등 모습 4월 포착, 올해 1치를 아사사 240여 건, 최근 5년간 매년 같은 기간 아사사 대비 2배 이상, 올해 초 군인 1인당 하루 곡물 배급량 620g에서 585g으로 감량. 그러니까 지금 이 대면천지에 이런 포괄적인 정권이 있다는 게, 그러니까 이런 정권을 옹호하고 하수인이 돼가지고 꼭두각시 노릇을 하는 이 빨갱이 새끼들이 이것들을 남겨둘 수 되겠어요, 여러분? 다 그냥 죽이가 되는 게 아니고 태워주게 돼, 태워. 모조리다. 그리고 그 이후로 특별법을 하나 만들어야 돼요. 이 빨갱이 새끼들 사돈의 8촌까지 향후 300년간 공직에 나서지 못하게, 향후 300년간 그런 특별법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법카 유용 주범은 이재명, 커피 믹스 자택 CCTV 건전지까지. 야, 정말 이 알뜰살뜰하게 뽑아쳐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런 거 아닙니까? 야, 씨발 새끼들아, 야, 개딸년, 야, 18년들아, 어? 그래, 다른 거는 몰라도 이 법카를 썼다는 것만큼은 일단 확인이 된 거잖아. 그리고 한 건에 대해서 였긴 했지만은 저 유죄 판결 나왔고, 그러면 지금 아주 상세하게 이제 인터뷰를 했습니다. 뭐 다 하려니까 그 길고 해가지고 했는데, 일단 뭐 단적으로 보면 아침에 샌드위치 가격 한 달에 100만 원이 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세트 한마디면 가게 사장이 알아서 준비했대요. 샌드위치 가게. 이게 거짓말일 수가 없는 게,
이 양반이 지금 신분을 계속 했기 때문에 그 가게를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는 그 가게에 가가지고 뭐 한마디 물어보면 돼요, 사장한테. 그래, 금방 확인이 되는 겁니다. 이런 거를 거짓말로 인터뷰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월 수백만 원 공간 과일값도 직원 격려용으로 처리했고, 김혜경이가 관사 냉장고에 넣어둔 과일을 뭐 수시로 와서 집으로 가져갔다지 않습니까? 야, 정말? 공무원 미스 배모 씨는 배수연이, 배수연입니까? 아이씨, 모르겠다. 아, 배소연. 김혜경이를 진상이라고 불렀대요, 진상. 그러니까, 아, 참. 그러니까 이제 제보를 결심한 이유가 자기 아내가 이제 아닌 건 아니라고 이런 거는 알려야 된다고. 아, 이런 여자가 참 진짜 진국이죠. 그 조금 읽어보면 사람들은 경기도 법인카드를 이용한 사람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영 씨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은 이 대표가 주범입니다. 뭐 이거는 뭐 대부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일명 김혜경 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이용 의혹 공익 제보자로 알려진 A 씨는 최근 매일경제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이 대표가 집안에서 사용하는 생활용품을 도청 내 매점에서 구매한 뒤 비서실 업무 추진비로 처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A 씨는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를 지낼 때 비공식적으로 김 씨의 의전을 담당하도록 채용된 수행비서다. 지난 10일에는 A씨가 공익 제보한 법카 유용과 관련해 김씨의 비서 배모 씨가 법원으로부터 징역 10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배 씨는 법인카드로 김 씨의 식사비 10만 4천 원을 결제하고 김 씨의 불법 의전을 수행한 사실이 없다며 허위 발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딱 이 한 건으로 지금 이 집행유예가 나온 거예요. A씨는 공익제보 이후 제 삶은 피폐해졌고 가족들의 미안하다면서도 제보하지 않아 김씨의 죄가 묻혔다면 지금쯤 배임 행령하는 사람들이 나라를 운영하고 있었을지 모른다는 것 아닌가. 그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이거 만약에 진짜 이거는 뭐 제 말이 맞다니까요. 이것만 놓고 보더라도 진짜 뭐 만약에 이재명이가 됐으면 법인카드 들고 자식들부터 해가지고 마누라 뭐 흥청망청 쏘다니. 그러니까 자식들 새끼들은 뭐 외국의 고급 스포츠카 뭐 람보르기니 아니면 뭐 페라리 이런 거 타고 다니면서 전국을 다니면서 이 전국의 깡패 새끼들한테 거의 뭐 왕으로 군림하면서 경호원 끌고 다니고 그러면서 야 천년 데리고 와 2년 데리고 와 그러고 다녔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김혜경이라고 뭐 별다를 거 있겠습니까? 채청사 채용해가지고 잡아오라고 해가지고 청와대에서 온갖 짓을 다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뭐 이재명이야 뭐 말해 못 하겠습니까? 아유 찌빠 새끼들아 얘 개딸년 18년들아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재직 때 그의 비서들은 이 대표가 집안에서 사용하는 생활용품을 도청 내 매점에서 구매한 뒤 비서실 업무 추진비로 처리했다. 모두 세금으로 처리된 것이다. 탁상식의 커피 믹서 심지어 현관문에 달려있는 CCTV 건전지까지 사소한 것 하나까지 모두 도청 매점에서 사서 집으로 보냈다. 월급은 쓸 일이 없을 정도였다. 주변에서 선거를 치를 때마다 자산이 줄어야 하는데 이재명은 줄지를 않으라는 말을 듣기도 했다. 무슨 돈으로 선거를 치르는지 모르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니까 이제 방금 말씀드린 이제 이런 얘기들을 쭉 하는 겁니다. 아 정말 이런 새끼들이 그래 야 찌빠 새끼들아 야 빨갱이 하수인 새끼들아 이런 거 들으면은 야 이것도 조작이라고 생각이 드냐. 그래 얘기했잖아. 만약에 이런 것도 다 조작이라면 검찰이 조작하고 윤통이 조작한 거라면 당연히 너희들이 조작이라고 인정하는 순간 윤통하고 한동훈이나 뭐 윤사단은 신이야 신.
윤통은 신이야, 신 새끼들아. 그럼 당연히 이 정도까지 뭐 전방위적으로 조작을 해가지고 전 국민을 속이실 수 있을 정도면 당연히 이런 사람들한테 지배받는 게 당연하지, 병신 새끼들아. 내 말에 아니 그러니까 요 근래에도 뭐 댓글이 좀 이 쓰레기들이 와가지고 댓글을 달았는데 그 중요한 게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이 제가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반론을 그 내가 빨갱이라고 하고 또 지금 이런 이재명의 이런 쓰레기 같은 짓거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면 아니 그래 댓글을 달 거면 내가 얘기한 것들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반박을 하는 댓글을 좀 적어봐봐 이 쓰레기 새끼들아. 말도 안 되는 뭐 요즘에 빨갱이가 어디 있냐 또 한년은 씨발년이 와가지고 뭐 아유 씨발년아 이 참 쓰레기 같은 년 최소한 나이를 그래도 그래 한 40대일 거 아니야 아니 30대 중후반 이후로 나이 처먹은 년일 거 아니야. 아유 쌍년아 이 참 그리고 또 쫓겨난 정현주 무도한 윤석열 대통령 집단과 다시 싸우겠다. 여기 보면 그때 이제 이명박께도 쫓겨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최종적으로 뭐 무죄가 났다고 하면서 그걸 이제 인용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 개마이도 그렇고 이제 그때하고 똑같은 상황이다 해가지고 이제 탄압이다 이런 이제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어차피 다 밝혀졌잖아요. 근태불량 또 업무 시간 중에 뭐 이 법인카드로 술 처먹고 다니고 그래 보세요. 방금 이재명이도 이 자기가 도지사로 있으면서 단 한 푼도 자기 돈을 안 썼다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그 돈 다 모아가지고 도대체 뭐 하려고 그러지? 아니 진짜 대장동으로 백현동으로 그렇게 슈킹을 해가지고 제가 계속 장담하지만 수조 원을 슈킹했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그걸로 또 저기 저 누굽니까 그저 김남국이나 이런 애들한테 저기 저 가상자산 가상화폐에 투자시켜가지고 또 불렸을 거 아니에요. 도대체 그 많은 돈을 씹어 뭐 어떻게 하려고 정말 여러분들 이 얼마나 쓰레기가 진짜 진짜 씨발 야이 씨발 새끼들 너도 쪽팔리지 않냐 진짜 어? 그래 뭔가 좀 해쳐먹어도 좀 통 크게 아니 그래 막말로 대장동 백현동 이렇게 해가지고 뭐 수천억을 해쳐먹고 뭐 수조원을 해쳐먹고 그래 그런 그거 정도면 씨발로 쓰레기지만 그래도 통은 크네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뭡니까 이게 그래 놓고 그래 뭐 그 외에 쓰는 비용 집에서 쓰는 돈은 그냥 그래 자기들 돈으로 쓰면 그나마 좀 통은 크네 씨발놈들 하면서 좀 인정을 해줄 수가 있죠. 그런데 아까 그 건전지 아니 건전지 그거식이 마트 가면 두 개 한 조로 해가지고 1,000원 하잖아요 1,000원. 그 돈 참 말을 하는 제가 다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그 보시면 2008년 8월 이명박 대통령 나를 KBS에서 헤맸다. 그는 결국 감옥에 갔다. 2023년 8월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나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자리에서 해임했다. 그의 운명은 이미 보인다. 3년 8개월짜리 대통령이 진시황 노릇하는 그 결말은 21세기 문명 세계에서 너무나 참여해 보인다. 아유 쓰레기 같은 새끼들. 니들 씨발놈아 콩밥 먹을 요즘에 콩밥이 아니죠. 저번에 보니까 그래 밥이 좋던데. 아휴 참. 김성태가 김형태를 고소를 했다고 하죠. 김 전 회장이 문제 삼은 건 김형태 변호사가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 내용이다.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 허위 진술을 해달라고 이전 부지사를 압박했다는 것이다. 의견서에는 또 과거 이재명 사건 2심 재판부에 로비를 한 사실 등을 모두 폭로하겠다고 유하영 전 부지사를 압박하고 회유했다는 내용도 들어있다고 한다. 허위 사실을 기재한 증거 의견서를 유포하면서 내게 확인도 하지 않은 채 마치 내가 이화영을 협박 회유한 것처럼 보도되게 했다며 과거 이재명 재판 당시 로비 등 김 변호사가 의견서에 쓴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김 변호사가 제출한 의견서와 관련해 이화영 피고인은 본인과 전혀 상의하지 않은 내용이라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며 심지어 재판부에 제출한 증거 의견서를 처음 보는 입장을 밝혔고 재판부도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김영태 이 새끼들 이제 끝났어요. 이 새끼도. 그러니까 이 빨갱이 새끼들은 이제까지 자기들이 이제 이렇게 허위 조작 날조 해가지고 선전선동으로 재미를 봐왔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외에는 할 줄 모르니까 이준통한테도 다 이제 먹힐 거라고 지금도 이제 믿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은. 하지만 그 결말은 너무도 비참할 거라는 거. 자신들에게는 너무도 가혹할 거라는 거. 파행 남타자냐 의원들 알고 보니 잼버리 외유. 뭐 이제 새로운 건 아니죠. 그런데 이제 그 김윤떡이 민간인 신분이던 지난 2018년, 2019년 잼버리 대회의 사례조사 참관 등을 이유로 미국, 영국 등으로 출장을 갔는데 미국 관광 일정 등이 포함된 사실상 외유성 출장을 다녀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간인 신분으로 이렇게 다녀왔다는 거 아닙니까? 야, 정말 한국 스카우트 연맹 연맹장 자격으로 출장자 명단에 포함됐다. 이 중 2019년 7월 25일부터 11일간 다녀온 미국 출장에서 잼버리 참관 일정은 7월 31일과 8월 1일 이틀뿐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일정은 뉴욕 센트럴파크와 워싱턴 국회의사당, 스미소니언 박물관, 링컨 기념관 등을 둘러보는 일정으로 채워졌다. 이원택 민주당 의원도 전북도 대외협력국장 재직 시절 다녀온 잼버리 관련 해외 출장으로 외유성 출장 의혹이 제기됐다. 13개국 8차례 다녀온 것으로 나타났다. 야, 아프리카, 남아프리카, 아제르바이잔, 서아프리카 3개국, 오만, 또 호주, 야, 정말 이 보세요. 이게 그냥 이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학습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DNA야, DNA. DNA. 이런데도 오늘도 여전히 그 전북도지사하고 나와가지고 저기 뭡니까 뭐지? 뭐 전북도민의 명예를 저기 훼손하는 일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겠다 하면서 남 탓으로 돌리고 있죠. 남 탓으로. 그러면서 이거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죠. 이런 쓰레기들. 그래 어쨌든 저기 감사원이 다음 주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감사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탈탈 들릴 거예요. 그럼 또 당연히 탄압이다, 전북도를 명예를 훼손하는 거다 하면서 지역 감정 조장하겠죠. 끝났어 이 새끼들아. 야, 이 빨갱이 새끼들아. 한심한 새끼들. 부안군 의회 잼버리 비판 알고도 크루즈 연수 강행했다가 취소.
저번에 한번 나왔던 거죠, 이거는. 그 내가 이제 그 3일날 한창 그 뭡니까 열사병으로 쓰러지고 막 온열 질환자하고 막 그 화장실 더럽고 막 한 거 이거 계속 문제 제기가 될 때 그때 저거들끼리 이보세요. 한 위원은 천재지변인 태풍이나 다른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나 잼버리 기간에 이슈화될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계획된 출장을 진행해도 좋겠지만 날씨나 돌발 상황으로 인한 변수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감안해서 선택해야 할 것 같다고 조심스레다는 의견을 냈다. 그나마 다른 놈들한테는 없는 염치가 털끝만큼은 있는 거죠. 이해 같은 경우는. 위원장은 상반기 출장이 도중에 취소됐던 사례도 있고 간혹 의회의 어떤 생각에 부담이 생겼을 때 비난이 생기기도 한다며 그런 부분들은 의원님들께 심사위원회에서 굉장히 우려한다고 전달해달라. 이게 지금 사실 이번 크루즈 출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그 자체가 여행이라면서도 여행 자체가 출장이고 출장이 여행이고 약간 그런 건데 이 무슨 공무원들이 중심을 잡아주셔야 한다. 와, 참. 참석한 심사위원 5명은 이후 별다른 지지나 의견 없이 안건을 심사해 만장일치로 국외 출장을 가기로 했다. 이들 심사위원은 지역 각 기관 및 사회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인사들이라고 군의회는 전했다. 당초 2명의 심사위원이 더 참석했으나 이들은 현직 군의원이어서 상임위에는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잼버리 파행에 따른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부안군 의회는 지난 10일 오전 긴급 회의를 열고 국외 연수 일정을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부안군이 추진하는 크루즈항 여건과 실효성, 경제적 파급 효과 등을 점검하기 위해 연수를 결정했던 것이라며 크루즈 산업 선진국인 싱가포르 연수 계획이었지 단순한 외유는 아니었다고 말도 되도 않는 개소리를 쳐 씹으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7시의 종특이에요. 7시 플러스 빨갱이. 김관영 정부지사 SOC 예산 탄핵이여 잼버리 이용 사실 아니다. 아니 문건이 나오고 그 저기 뭡니까 그 당시 총리였던 이낙연이 뭐 이 군회 뭐 저기 회의 녹화 영상 여기서 다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런데도 아니라고 우겨. 아니 언론에서 다 지금 보도가 된 상황인데도 아니라고 하잖아요. 이게 빨갱이에요, 빨갱이.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새만금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해 잼버리를 이용했다. 잼버리 개최로 더 빨리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됐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연합뉴스는 새만금 잼버리 폐막 이후에도 파행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잼버리 개최지 지자체장이자 대회 집행위원장인 전북지사의 명확하고 구체적인 입장을 듣기 위해 서면 인터뷰를 진행했다. 김 지사는 이날 인터뷰에서 전북도의 역할은 잼버리 특별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면서 인력과 예산, 기반시설 등 전북이 맡은 역할은 완수했고 전북도 역할은 아니지만 문제가 됐던 화장실 청소 등을 적극 지원했다고 밝혔다. 잼버리가 유종 의미를 거두지 못해 다시 한번 국민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대회 이후 사실과 달리 전북인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는 상황에 대해서는 의연하고 단호하게 대응해 도민의 명예와 자존심을 지키겠다. 야, 참. 새만금 SOC 사업은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해 여야 대통령이 적극 추진을 약속했던 국책 사업으로 사업별로 국가재정법에 따라 엄격한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추진된 사업들이다. 여수 엑스포, 평창 올림픽 등 많은 지자체가 지역 발전을 위해 국제 대회를 유치하고 있다. 여수 엑스포의 경우 10조 원, 평창 올림픽 11조 원을 SOC에 투입했고 지역 균형 발전에 크게 공헌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10조 원 규모의 새만금 SOC 사업은 잼버리와 관계없이 새만금 투자 환경 개선 및 내부 개발 촉진을 위한 기반 시설로 잼버리 유치 이전에 2014년 똑같은 얘기잖아요. 똑같은 얘기. 근데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했는데 이제 예산 지원이 안 되고 지금 계속 지지부진하니까 당연히
아니 그러니까 이게 회의록이 아니라 회의 그 녹화 영상에도 나오잖아요. 공항, 도로 좀 더 빠르게 철도는 또 어떻게 되냐고 이 나오잖아요. 그게 많잖아요. 공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니래요. 야, 그냥 이런 새끼들이니까 뭐 거짓말이 그냥 거짓말이 DNA에 박혀 있는 거죠. 거짓말을 안 하면 그게 거짓말을 안 하면 아마 양심의 가치를 느끼는 것 같아요. 거짓말을 안 하면 빨갱이들 특징이. 그리고 총선 때문에 한국이 오염수 조기 방류를 요청했다. 이게 뭐 아사히 신문에서인가 어제 뭐 보도가 된 거죠. 왜 참 이 윤석도 얘기했듯이 전 세계적으로 가짜 뉴스가 활개를 치고 있다. 이게 적극적으로 이 대응해야 된다. 자유민주주의를 해치는 가장 핵심 요인이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뭐 한글렉, 뭐 개마이, 개향, 뭐 이런 데가 있듯이 일본이라고 없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또 빨갱이 새끼들이 또 벌떼같이 나와가지고 시민단체까지 빨갱이 시민단체가 그러니까 어차피 다 통치해서 빨갱이들이니까 빨갱이들이 또 개떼같이 몰려와가지고 사과하라 일본의 그 오염수 방류를 중단하라고 해라 병신들. 마지막 발악이죠. 마지막 발악. 곧 이제 뭡니까 그 끈떨어진 연신세라고 해야 되나?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보조금 다 이제 끊어질 거니까. 보시면 박구영 국무조정실 국무 1차장은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1일 브리핑에서 오염수 방류에 대한 우리 정부의 모든 판단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철저히 과학적 검토에 기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에서도 전날 같은 질문에 대해 오염수 방출 시점에 대해서 한일 당국 간에 얘기한 적이 없다. 따라서 관련된 보도는 전부 추측 보도라고 할 수 있다고 했다. 앞서 일본 아사히 신문은 지난 10일, 16일 한일 관계의 개선을 가속할 생각을 강조하는 윤 대통령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은 이미 내년 봄을 앞둔 총선을 위해 정치의 계절에 접어들고 있다면서 윤석열 정권이나 여당 내에서는 도쿄 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의 처리수 방류가 불가피하다면 총선에 악영향이 적도록 조기 실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썼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아니 어차피 저기 여름에 방류한다는 거는 그거 뭡니까? 몇 년 전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뭐 저기 우리 저기 정부에서 일본에다가 뭔 얘기를 더 붙일 게 있습니까? 이 말이 안 맞잖아요. 아니 예를 들어서 일본에서 애초부터 이제 뭐 내년 봄쯤에 이제 방류를 할 거다는 얘기가 처음부터 나왔으면 아니 그래가지고 뭐 곧 방류한다는 얘기가 만약에 나온다면 충분히 이렇게 이제 의심을 해볼 수도 있죠. 그런데 어차피 일본이 뭐 한 1, 2년 전부터 계속 얘기했던 게 뭐 있습니까? 올해 여름부터 방류를 시작할 거다. 그래서 우리나라 언론에서 뭐랬습니까? 7월 초에 방류할 거다.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에 나왔던 얘기가 8월 달로 이제 8월 말쯤에나 방류를 할 것 같다. 이렇게 우리나라 언론에서도 그렇게 추측 보도를 했잖아요. 아니 근데 굳이 거기다가 뭐시 정부에서 일본에다가 빨리 방류하라고? 참 더불어민주당 등 야사당과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제지 공동행동은 미국 메릴랜드주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담에 맞춰 지난 16일
일본 언론이 보도한 한국 정부 여당의 총선 전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방류 요청 의혹을 규탄했다. 18일 오전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 서명 용지 전달 야사당 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한미일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에서 해양 투기 잠정 중단 또는 철회를 강력하게 촉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에휴, 빨갱이 새끼들. 김성환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안전과 생명에 관심이 없다는 게 일본 언론 보도로 확인됐다며 지금이라도 윤 정부는 일본의 홍보부장이 되지 말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본분을 되찾아야 한다고 했다. 아니 이 새끼들은 일본 하면 치를 떨면서 일본 언론 말은 또 왜 이렇게 또 신뢰를 하죠? 신뢰 정도가 아니라 맹신을 하는 거잖아요. 이거 얼마나 역겨운 새끼들입니까? 야 찌빠 새끼들아. 니들은 어떻게 생각하나? 일본이라면 씨발 뭐 허구한 날 일본하고는 절대 상종할 수 없는 말종이라고 죽창가 부르고 허구한 날 그러는 새끼들이 아니 일본 언론이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보도한 추측성 보도를 사실로 믿고 있잖아. 너희들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어? 내 빨갱이 새끼들아. 에휴 한심한 새끼들. 이동관 윤석열 비난하더니 돌변했다. 안 부끄럽나 질문에 조국 사태 언급한 이유. 아 이게 참 진짜 그래 이동관이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 후보자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거 이 후보자의 윤석열 대통령 비판 발언을 소환하며 태도가 돌변한 것에 대해서 부끄럽지 않냐고 묻자 전혀 부끄럽지 않다.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 후 그분이 하시는 걸 보고 지지하기로 한 것이라며 조국 사태가 없었으면 그때 그 감정을 지금도 갖고 있었을지 모른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 국면에서 적극 수사에 나서자 생각을 바꾸게 됐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러니까 이제 2019년 7월 검찰총장으로 이제 임명되던 당시에 채널A에 나와가지고 이제 당시 이제 윤석열 후보자를 엄청나게 비난을 했다는 거죠. 방송에서 솔직히 말하면 분노감이 든다. 남한테는 칼을 들이대서 적폐청산 수사한다고 100여 명을 기소하고 130년을 구형했다. 이런 패거리 문화에 물든 검사가 이전 수사는 제대로 했을지 의심스럽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이제 물은 거라는 거죠. 이제 국힘에서 이제 이렇게 이제 빌론을 한 거죠. 윤 대통령이 적폐 수사 때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생각했는데 자신을 발탁한 문재인 정권의 장관에게도 예리한 칼을 적용하는 걸 보고 정의, 부정부패 척기를 위해 검사로서 할 일을 한다는 진정성을 느꼈다고 해석하면 되나? 그래서 제가 지지하고 이분 아니면 정권 교체 안 된다고 생각해 합류한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거 뭐 문제될 거 하나도 없잖아. 그러니까 이 새끼들이, 이 빨갱이 새끼들이 한 두 달 가까이 시간이 있었음에도 이제 흔히 말하는 한방을 전혀 못 찾은 거죠. 아무리 뒤져도 초반에 막 그 학폭 외에는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하루 종일 그냥 막 학폭 얘기만 하잖아요. 그게 무슨 청문회입니까, 여러분? 야, 이 빨갱이 새끼들아. 니들은 어떻게 생각하는데? 응? 학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데? 아니, 그 이동관이 오늘 잘 설명하더만. 하다 이제 제대로 설명을 하니까 전부 다 씨발 깨갱 해가지고. 아유, 씨발 쓰레기 새끼들. 그리고 그냥 질문 계속 하시라. 답변 들을 생각도 없으니 이동관 청문 답변 논란. 그러니까 제목 꼽는 거 보세요. 이게 그러니까 참 앞뒤 맥락 다 자르고 그냥 질문 계속 해라. 답변 들을 생각도 없으니 이러면 일반적으로 이것만 딱 보면은 아니 왜 저렇게 그만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일반 사람들이 들었을 때는. 그 내용은 그게 아니잖아요.
보세요.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의 비아냥거리는 듯한 인사청문회 답변 태도에 민주당 의원들이 반발했다. 아니 비아냥거린 게 아니고 사실을 얘기한 거잖아. 사실을. 야 이 빨갱이 새끼들아. 어? 이게 장경태 그 새끼가 이제 포르노 호소인 포르노에 심취한 놈. 그 새끼가 계속 학폭에 대해서 막 말도 안 되는 거 계속 물어대니까 그리고 이제 질문을 하니까 이동관이가 대답을 하려고 아니 하니까 또 끊고 지 얘기하고 또 질문하고 또 아니 그게 아니고 또 끊고 지 얘기하고 그러니까 나온 말이 이거잖아요. 그냥 질문을 하시라. 계속 답변 들으실 생각이 없는 것 같으니까 이게 뭐가 논란거리가 되는 거죠. 이게 왜 비아냥거리는 거죠? 아니 그 지가 질문을 계속 해놔놓고 질문하려니까 질문 막으면서 또 질문하고 그래서 마지막에 왜 답을 안 하냐고. 그러니까 이동관이가 에이 씨발로 뭐 새끼가 어차피 답 들을 생각도 없잖아 이 새끼야. 그냥 네 혼자 떠들어 이 새끼야. 이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 맞는 말 했는데 왜 이 새끼다. 이 빨갱이 새끼들아. 그 이정문이가 사퇴할 생각 없냐 하니까 이동관이가 또 점심 먹으면서 한번 생각해 볼게 씨발라마. 이 얘기는 사퇴할 생각 없다는 얘기잖아. 이거 이동관이야. 오늘 딱 보니까 강남도 있고 아주 논리적으로 잘 하더라고요. 기대해 볼 만하겠습니다. 장제원 방송장악 민주당이 해놓고 마지막 발언하는 거냐? 장제원이도 이제 나서서 업무를 좀 했죠. 그 이제 보시면 이 청문회 현장이 내로남불의 극치라는 생각이 든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가장 중립성을 담보해야 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회 대통령 캠프 최측근을 임명하고 자신이 변호사 때 데리고 있던 변호사를 대한민국 법률을 전부 유권에 성하는 법제처장에 임명했다. 이러니까 이제 빨갱이 새끼들 또 부들부들하면서 난리를 쳤죠. 그냥 이제 고래고래 소리 지르니까 꿋꿋하게 문재인 정권에서 일했다 하는 분들이 이동관 후보자에 대해서 공정성을 논하고 있다며 인수위원이라 방통위원장이 안 된다고 하는데 난독증인가? 이 후보자는 인수위 고문이었다. 민주당 의원 워크숍에서 방송 장악을 하겠다는 문건이 있었다. 여기에 나온 그대로 민주당은 착착 언론 장악을 진행했다. 추미애 전 민주당 대표는 보수정권 10년 공영방송이 처참하게 몰락했다고 문건 그대로 말을 했다. 민주당이 자신들의 의원 워크숍에서 방송장악 문건을 돌려보고 그대로 실천했기 때문에 이동관 후보자에 대해서 도둑이 재발적인 걱정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죠? 다 뒤졌어 이 개새끼들. 이제 어제 이제 이재명이가 또 오늘 뉴스 들어보니까 그래 들어갈 때는 겨우 개딸 한 100몇십 명 앞에서 이제 거창하게 막 얘기를 했죠. 근데 결국에는 들어가가지고 진술서로 가름하겠어. 그리고 이제 지난번 때와는 다르게 이제 좀 반박을 좀 했다고는 해요. 반박을 했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것도 논리적으로 반박을 한 게 아니고 모른다 이런 식으로 그냥 그건 어찌 보면 반박이 아니죠. 그건 모르쇠 전략이니까. 그래서 솔직히 묵비권이지 묵비권. 그리고 나와서는 또 뭐라더라? 이제까지 그랬듯이 배임이라면 저기 한국식품연구원하고 이제 국토부가 배임죄다 하면서 또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씹으래요. 갑자기 또 저기 식품연구원하고 국토부가 또 왜 배임에 걸려 씨부랄. 지가 다 처리해놔놓고 정신 나간 놈의 새끼. 그러니까 이제 비회기 때 영장 청구를 해라 하니까 이제 이거에 대해서 오늘 이제 한동훈이가 그랬죠. 비회기 때 구속영장을 당당하게 청구하라고 말한 것에 대해
특별 대접 요구가 참 많은 것 같다. 검찰이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수사할 거라고 생각한다. 범죄 수사를 받는 피의자가 마치 식당 예약하듯이 자기를 언제 구속해 달라고 요구하는 건 누가 봐도 비정상적인 일이라고 강조했다. 입으로는 특권을 포기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는가? 그런데 희한한 특별 대접 요구가 참 많은 것 같다. 당당하게. 아니 그러니까 검찰이 왜 그래야 되는데 이 쓰레기 새끼들아. 어? 검찰도 당연히 이 새끼야 자기들한테 어떤 게 가장 유리한지를 생각해가지고 해야 될 거 아니야 이 새끼들아. 아무렇게나 뭐 그래 증거가 한두 개 있다고 해가지고 막 뭐 구속영장 청구하고 그래? 아니지 병신들아.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씨발. 그 봐라 이 새끼들아. 그냥 한동훈이한테 또 한 방에 또 씨 날라가잖아. 아유 씨발 한심한 새끼들. 아휴 참. 아무튼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